문제가 어렵다거나 또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아. 웬만큼 하면 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다 말을 해볼 거야 정도만이라도. 자, 직선 평행 이동으로 갑니다. 525번. 니네들이 그냥 대답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x, ay, b는 0. 얘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습니다. a, b 얼마입니까? 역시 초딩 문제야. 도형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대입하고 쓰는지 얘기를 해줬던 걸 기억하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면 x 자리에 x 더하기 1로 대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갔으니까 요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0. 이거 정리하면 얘가 돼야 돼. 그냥 이 뜻이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x 더하기 평행 이동했을 때 요거 x하고 ay가 바뀌지 않아요. 상수항만 바뀌는 거랑 동일한 구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쓰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자, 비교하시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라면 b 플러스 7이 되는데 그게 6인 거야. b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쓸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쪽도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치? 이게 평행 이동된 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변해요. 상수항만 변하는 듯한 느낌? 느낌적인 느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서. 얘가 변하는 일은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응용했을 때 니네한테 계산 그 과정을 많이 줘서 시간 많이 잡아먹게 내겠다.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아는데 따라서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내겠다 하면 533처럼 낼 수도 있는 거지. 터프 문제 하나 해볼게요. 직선이 x-2y는 0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그럼 x 대신에 x 빼기 a라고 쓰면 되니까 요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직선 두 개를 또 준 거야. 이러면 이전에 배웠던 문제로 돌아간 거야. 이 직선이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기억해낼 수 있을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어떤 조건들이 있었죠? 응? 네.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셋 다 평행하지 않다면 한 점에서 만나버릴 경우 그치? 근데 여기 잡으세요. 이 기울기하고 원래는 이제 이거 기울기 같거나 뭐 이거 기울기 같거나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 기울기 같아 안 같아요? 안 같죠? 얘랑은요? 안 같아요. 이거 당연히 다른 거고.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의 조건은 필요가 없지. 그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따지면 되지.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요 직선도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랑 연립방정식 풀어서 뭘 구하고? 교점을 구하시고 그 교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지게 그 A 값들이 여러 개 나오려면 여기를 미지수로 주면 돼요. 여기를 미지수로 주게 되면 지난번처럼 기울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 두 개가 같거나 이거 두 개가 같거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쭉쭉쭉 계산을 계속 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교점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연립방정식이니까 x 더하기 3y 빼기 4는 0 있고 y 개수를 맞춰버립시다. 그럼 여기다가 3배 할게요. 9x 3y 빼기 12는 0 이렇게 되죠.
아래에서 위를 뺄게. 8x 빼면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서 x좌표가 1이 되는 건 금방 구할 수 있고, x좌표가 1이라면 y좌표는 1 되겠죠, 이것도? 아, 그러면 여기가 1,1이네. 그럼 이 1,1은 이 직선에도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럼 1,1 대입하면 요렇게, 그죠?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로 끝나는 문제죠. 자, 그래서 8x x는 1, x가 1이면 마이너스 1도 1. 그럼 1 집어넣으면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직선의 평행 이동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요거를 원방이랑 결합할 수도 있어요. 평행 이동해서. 그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혹시 종합이니까 이제 그걸로 봐봐. 531번으로 돌아와. 531번 돌아오면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뭐 직선 나오겠죠? 근데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요거에 접하게 되었다. 자, 그럼 뭐 k만큼 움직인 것 일단 적을게요. 마이너스 2하고 x 대신에 x 빼기 k로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2k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라면 뭐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접할 수도 있죠. k 값이 2개 나오니까 거기서 문제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 양수 구하라고 지정을 해줬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 직선 접선이 되려면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여기 써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2x 더하기 y 빼기 2k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재고요. 요게 반지름 2와 같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k 요 놈이 2 루트 5가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k가 2 루트 5인 경우랑 마이너스 2 루트 5인 경우 두 개 있을 텐데, 요런 경우라면 k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요런 경우라면 k가 루트 5가 되는데 양수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적어주면 되죠. 이제는 앞에 원에 관련된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그 지나간 거 잊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제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유형 3번은 원의 평행 이동이라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건 다 빼고 원만큼은 도형을 이동시키지 않고 중심 좌표의 이동으로만 생각을 해주라. 대칭 이동도 상관없어. 평행 이동도 상관없어. 원은 중심 좌표만 변하고 크기 모양이 변하는 도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 문제를 먼저 하나 해볼게. 537번. (1,5라는 점을 마이너스 1,a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이건 점의 이동을 표시해 준 거야. 그렇게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1이라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 빼기 8y 더하기 c는 0으로 변하였다. 자, 이때 A, B, C 찾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x축 방향으로 얼마나 간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는 5에다가 삐리리를 더해서 a만큼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삐리리는 a-5지. 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a-5만큼 가면 되죠. 네.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x 대신에 도형의 이동이니까, 원래 이건 이렇게 붙지 말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2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y 빼기 a-5 제곱은 21. 이거 막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식이 좀 복잡해지거나 좀 어려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원이 평행이동된다고 해서 크기 모양이 바뀌는 도형이 아니니까 요 원의 중심을 생각하라.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0,0인 거죠. 얘는 x 더하기 2분의 b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가 4분의 b 제곱, 여기가 플러스 16 이런 식인 거라고. 그럼 얘는 중심 0,0의 반지름이 루트 21인 원이었었는데 움직이고 난 걸로 봤더니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4가 됐고 반지름이 요만큼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순수 비교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x축 방향으로 얼마나 갔대? 마이너스 2만큼 갔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가 있을 거고 y축 방향으로는 a-5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그게 이 원의 중심은 얘랑 동일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돼요. b가 4야지. 그 다음 a-5가 4가 됐으니까 a는 9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b가 나와 있으니까 a를 9 집어넣으면 얼마야? 9 집어넣으면 b가 4니까 4 집어넣으면 4. 4, 4, 16이니까 4가 되고 이거 더해서 20 이렇게 되죠? 요 놈이 반지름 얼마랑 똑같다고? 루트 2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c 더하기 21이 되는 상황이니까 c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ABC를 이렇게 구해야 복잡하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중심 좌표의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진짜 전기에서 정리하는 애들 있을 거야. 나쁘진 뭐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얘네가 풀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중심 좌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이걸 원방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이용해서 해볼게. 541이나 542 터프 문제가 두 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해. 주아가 한다면 어떤 문제 풀어보고 싶으냐? 541번. 541번으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541번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어. 쓰면서 벌써 어떻게 머릿속에 상상되죠? 요 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2a만큼 갔어. 그랬더니 이 움직인 원이 이거 원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는 10의 둘레 길이를 2등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수 A가 얼마일까요? 일단 움직여 볼까요? X축 방향으로 간 거니까 원래 중심이 0,0이었다가 어디로 간 거야 중심이? A, 2A로 간 거죠?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2A의 제곱은 25 이런 원이 생긴 거라. 근데 이 원이 얘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니까 얘가 이렇게 만약에 2,-1의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인데 이 원이 지나가면서 둘레를 이등분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해봐. 이 두 원의 공통현이 2,-1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다시요. 둘레를 이등분하거나 넓이를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지름을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야 둘레가 이등분 되니까. 따라서 공통현 요 놈이 구해졌을 때 이 점을 통과한다. 그럼 공통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웠니? 빼는 거죠? 빼는 겁니다. 이대로 놓고 빼면
뺄 수 있니? 네? 전개해서 뺄래 그냥?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ay 플러스 a제곱하고 4a제곱이니까 5a제곱 빼기 25는 0까지 해놨고요.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2y 그 다음에 4, 5 빼기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공통현을 구하려면 빼버려라. 빼버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x 요 빼면 마이너스 4a 빼기 2y 요 빼버리면 5a 제곱 빼기 20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뭐 정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직선이 어디를 이 공통연 2고 구한 거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 이번에 중심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쓸게.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a 2 대입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2 그 다음에 5a 제곱 빼기 20까지 여기는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그럼 이게 5a 제곱이고요. 여기 더하면 얼마야? 10 마이너스 10 이항하니까 10 그죠? a 제곱이 2 그래서 a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음수 구하라고 했나? 네. 네, 그러면 요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때도 아마 강조를 해줬을 거고 아니면 뭐 공통현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중심 통과하는 거야.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포물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죠. 포물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 자, 포물선이 뭐 말하는 거냐면 2차 함수식. 그러면 식 자체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 혹시 해볼 사람들은 그 꼭지점이 움직여가는 모습으로. 평행이동이면 이게 뒤집힐 일은 없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꼭지점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니까 두 가지 한번 다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47번을 한번 푼다고 생각해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식이 있는데 포물선이 있는데 요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갔을 때 얘가 된다. a하고 b 구해봐.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갑시다. 첫 번째 이만큼 갔으니까 y축 방향 b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는 y 빼기 b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으니까 x 대신은 x-a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 얘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교해봤더니 마이너스 2a가 8이 되는 바람에 a는 마이너스 4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제곱해서 16 되니까 16 더하기 b 값이 5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산 되겠지? 그래서 a와 b 값을 구하고 그거 더하면 마이너스 15 여기 맞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꼭지점 이동한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평행 이동돼도 이 모양이 변한 건 아니니까 여기 꼭지점이 얼마였죠? 0,0이었죠. 이거 꼭지점 구할 텐데 이렇게 되면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5에서 마이너스 11 나오겠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인 거죠. 그러니까 x축 방향 얼마나 가고?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네,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꼭지점 좌표 이동, 대칭 이동도 사실 큰 관계는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로 와서 뒤집히면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이따가 만약에 나오면 대칭 이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 포물선도 평행이동 경우라면 꼭지점 좌표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봅시다. 터프 문제로 한번 가보자. 네. 재윤아, 551, 552가 터프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너 같은 뭐 하고 싶냐? 552. 552번으로 그만 해봅시다. 바로 풀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직접 풀면서 도전해도 돼요. 딱 맞추면 그때부터 칠판 봐.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가 하나 있어. 근데 이놈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요걸로 움직여 갔다. 자, 그럴 때 이 평행이동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x 빼기 2y는 0이라는 직선이 여기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L과 L' 사이에 평행 이동했으니까 평행한 직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재라. 그러니까 이제 직선까지 다시 또 넘어가야 돼요. 일단 이동 모습을 이번에 꼭지점으로 찾아볼까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놔도 보기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건데 그냥 일관성 있게 가요. 그냥 꼭지점 체크 한번 해볼게.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1이 될 것이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여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아래로 굴러긴 이런 모양에서 대칭축의 위치가 6이 되니까 6 집어넣고 계산하면 36, 6 집어넣으면 72 플러스 3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6, 마이너스 6이 됐네요. 따라서 이동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 5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Y축 방향 요만큼 갔으니까 새로 생긴 직선은 X 자리에 X 빼기 5, Y 자리에는 Y 플러스 5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5는 0 되죠. 그럼 나는 얘하고 얘 사이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니? 네. 루트 5분의 상수함 차이 0이고 15니까 그냥 15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5에 루트 5니까 3루트 5? 어렵진 않죠? 아! 나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뒤에 제곱. 아, D제곱 구하래? 네. 아, 그럼 여기 D니까요. D제곱은 5, 4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자, 이것도 뭐 터프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어요? 정리하시고. 자, 이제 유형 5번부터 대칭 이동 생각 이제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자. 기본 대칭 이동만 먼저 연습해. 네. X축 대칭 Y가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 네. Y축 대칭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된다. 원점 대칭 둘 다 마이너스 9로 바꾸면 된다. Y는 X 대칭 XY를 바꿔 쓰면 된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 대칭 부호도 바꾸고. X는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대입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라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간단히 쉬운 걸로. (553번) 그냥 종합한 A라는 점이 3,A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X축 대칭 이동하면 A'이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 그 다음에 5,B라고 하는 요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 그럼 B'이라는 점은 B,5가 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과 B'이 같은 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B는 3이 돼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자, 그 B 빼기 A를 계산해보면 8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터프 문제로 가볼게요. 터프 문제가 두 개가 있네요. 557과 561. 그러면 도균아, 우리 557이나 561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뭘로 할래? 561번으로 그럼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원이가 있는데, 어유, 반지름이 10짜리 원이에요. 엄청 크네. 와, 머리 뚱땡인데.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거의 뭐 이거? 별로야. 소희 얼굴 크기만큼 그려요 이거. 네. 자, 하여튼 나와 있어요. 네. 자, 이제 문제 이렇게. 이때 x 좌표가 3인 또 7인 요거에 해당되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두 점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3인, 여기가 7인 그런 점이 있어서 요 점이 A1, 요 점이 A2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어.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은 B래. 여기가 B예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A1B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A1B 요것과 수직으로 그어진 직선. 오케이. 수직으로 그어진 직선. 요게 만나는 점이 C1. 그 다음에 B하고 A2, A2B 요거의 수직인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 C2. 자,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 C1의 Y좌표와 C1의 Y좌표 그 다음에 C2의 X좌표 요거를 B. 자, 그럼 이제 A하고 B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아, 항상 그죠? 잘했어요. 원이 있을 때 이 수직이라는 개념은 항상 원 위의 점과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된다는 이 상황은 항상 이 선이 원의 지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이 선의 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직이라 하면 이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항상 지름, 중심을 통과하게끔 연결이 된다는 거니까 이 C1이라는 점은 결국 A1이라는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사실은 원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점이 3, 그래서 3 집어넣으면 y제곱이 90일 되니까 루트 90일이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 점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루트 90일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만약에 선생님 이거 점 아닐까요? AB 직선 기울기 찾아가지고 요 점 지나면서 이 기울기와 수직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또 원과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않나요? 생각은 할 수 있어. 누구라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이제 한 중간쯤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완전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쓰시라고. 마찬가지죠. 요 A2라는 점에서 B점과 연결한 이것과 수직이 되게 했다는 건 역시 이 점하고 이 점도 지름을 통과해서 연결이 된 그 얘기인 거니까. 즉 A2라는 점, X좌표가 7이니까요. 7, 7, 49 그럼 50일 나오니까 루트 5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얘 원점 대칭인 점이니까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루트 50일 이런 식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찾아볼게요. C1의 Y좌표와 C2의 X좌표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거 계산하기 지저분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됐죠. A제곱 더하기 제곱 91 더하기 49 140 이렇게 끝나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지. 생각을 그 수직이라는 내용을 계속 염두에 둬.
원 위의 점과 수직 관계를 이루는 저런 모양은 한쪽 변이, 긴 변이, 밑변이죠. 거기가 지름을 통과하는 그런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잘 봐봐. 가장 기본 문제 하나를 보시라고. 562번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아까 그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y는 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거 대칭 이동된 걸 찾을 때 점 쓸 때 x, y 바꿔 쓰듯이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x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만 y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수직이면서 그럼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요거의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제 구해서 쓴 거고 수직이면서 2,3도 지나간다. 뭐 이건 직선식 쓰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예요. 그랬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쓴 거지? 2,3 지나. 뭐 잘못했나? y는 x에 대칭 이동한 직선. 마이너스. 아 이거 지금 이거 기울기 2라고 써서 미친놈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이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y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5 이렇게 됩니까? 또 하나를 해볼 텐데 여기 터프가 없나? 터프가 터프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하나 합시다. 568번. 이것도 앞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섞여 있길래 한번 해보려고. 3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k 더하기 1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는 0. 요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k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시켜본 대로 할게.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여. 그러면 3k 더하기 2 쓰고 여기를 y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k 더하기 1하고 여기는 x라고 쓰고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려면 k로 묶어서 정리하는 거지. 자, 그럼 k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k로 묶어보면 여기서부터 2x 여기가 3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 그러면 여기가 1x 플러스 2, 응? 2y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하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내서 써봅시다. 그러면 이게 2x 더하기 3y는 0이고 아예 여기다가 두 배 해서 쓸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4y 빼기 6는 0 이렇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면 y 빼기 6은 0이니까 y는 6. 자, 그럼 y가 6이니까 2x가 마이너스 18. 그럼 x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요게 항상 대칭 이동된 점이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9,1이죠.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볼래요? 이거 직선의 관계,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그러면
여기 k로 묶어주면 3x 2y k에다가 2x 더하기 y 빼기 3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 더하기 2y는 0과 2배 할게요. 4x 더하기 2y 빼기 6는 0 이렇게. 자,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빼주면 x 빼기 6는 0이 되어서 x가 6이 되겠지요. x가 6이 되면 2y는 18이 마이너스 18이니까 y는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러니까 6, 마이너스 9라는 게 항상 지나가는 점이었는데 그 놈을 y는 x에서 대치 이동하니까 xy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9, 6 이렇게 찾아낸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됐죠. 양쪽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푸는 입장에서는 바꿔놓고 이거 푸는 게 정상적인 거야 보통은.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 자, 괜찮죠? 이제 원의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 텐데 아까 얘기했던 데 다시 한번 반복. 대칭 이동이 주어져도 원만큼은 뭘로? 중심좌표의 이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려내면 됩니다. 그 중심만 옮겨가면 얼마든지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크기 아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 문제 하나 해볼게. 572번. 정현이도 지금 같은 속도로 풀이 괜찮은 거야? 오케이. 지금 원의가 하나 있는데요. x-m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는 4. 요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었다. 도형 봐. 다른 거네. 그게 됐다가 아니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n의 제곱 섞어놨네요. y 더하기 2의 제곱.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했습니다. 이럴 때 두 개가 같은 도형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뭘 따지라고? 중심 좌표. 그럼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은 n,-3인데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디로 갈 거야? m,3으로 갔겠지요? 네. 크기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인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이었으니까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갔겠죠. m은 벌써 정해졌지? 네. 오케이. m은 마이너스 2, n은 마이너스 3. 중심 좌표 이동. 오케이. 아, 여기는 터프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576번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무슨 내용 때문에 별표 치라고 했는지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576번을 보면 이제 C1이라고 하는 원이 x제곱 y제곱 빼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3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했다. 그 원이 C2다. 그랬을 때 C1 위에 있는 어떤 점 P와 그 다음에 C2 위에 있는 어떤 점 Q가 있을 때 이쪽 원 위에 어떤 점과 대칭 이동된 어떤 원에 있는 어떤 점 이때 PQ 거리의 최대값을 찾으시오. 자, 그럼 한번 이동을 일단 할게요. 근데 중심을 바꾸는 게 중심의 이동으로 생각한다는 게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요 정도 놓고 그냥 바로 보고 부를 수 있어?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1인 거 보여요? 그럼 이 원은 중심이 어디로 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2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에다가 4에다가 1이니까 얼마예요? 2? 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보려 하는 얘기냐면 왜 이걸 지금 반지름이 루트인 걸 따졌냐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9니까 3루트 2지?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3루트이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은 루트 2고 그럼 이 두 원은 떨어져 있는 건 맞지? 뭐. 가끔 뭐 큰 상관없지만 이게 이렇게 접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겹치는 원으로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이 원이든 이 원이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서 임의의 점이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조건은 언제죠? 중심. 중심을 통과하게끔 서로 이렇게 연장한 거죠. 네. 이 점이 P가 되고 이 점이 Q가 될 때가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인데 각각의 반지름이 루트 2로 돼 있다면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언제인 거야? 5 루트 2만큼 될 때가 거리의 최대값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아, 그럼 뭐 만약에 접하는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따지는 건 똑같죠. 네. 그럼 결국은 그냥 이 원 반지름 4개 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것도 관계 없지. 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반지름. 하니까 원이 떨어져 있든 아니면 겹쳐 있든 접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과 또 다른 원의 반지름 그냥 이렇게 더해서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미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쟀을 때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하면 그것도 낼 수 있지 대신 최소 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최소 거리로 물어볼 수 있어. 얘는 안 돼. 최소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 이게 0이니까요. 근데 요거는 최소 거리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길이 루트 2 최소 거리. 그래서 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차이. 뭐 이렇게 뭐 차이는 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두 원의 그 임의의 점 길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길이와 각각의 반지름만큼 따로따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정리돼? 네. 오케이. 자, 이제는 포물선의 대칭 이동을 한번 보여줄게요. 유형 8번 보십시다. 오늘 15까지 못 나가. 그러니까 잘 보고 하는 데까지만 해. 오늘 기본기를 해둬야 다음 시간에 편해져.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게 많아. 외울 것도 많아. 그래서 필기해 놓을 테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잘 하시고. 자, 이제 포물선 대칭 이동은 뭐냐면 578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지금 이런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원점 대칭하래. 그리고 나 다시 x축 대칭하래. 그랬을 때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2,-1을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을 때 굳이 꼭지점 좌표를 물어봤으니 그냥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 한 거지. 자, 그럼 봐봐. 원래는 계산 하나, 두 개 한 다음에 꼭지점 좌표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어떤 점이든 좋은데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후 x축 대칭을 다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y축 대칭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게 원래 문제 조건이겠지만 생각을 하면서 풀라는 게 이거 두 개를 하면 y축 대칭 하나 한 걸로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y축 대칭한 거 원래 식을 쓸 때 어떻게 하죠? 식을 그냥 쓴다고 꼭지점 좌표를 안 고치고 만약에 그냥 y축 대칭한대.
그럼 y축 대신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만 집어넣죠. y는 두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제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a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고요. 자,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이 이거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모양이나 대칭축을 찾아서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대칭축이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y는 최고차함계수 1,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란 말이야. 그냥 이걸 전개하는 게 편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으로 구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얘네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데 문자 들어있는 식을 막 이동시켜서 변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쪽을 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거지 얘를 바꿔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얘를 찾겠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계속 하거든. 너네들도 잘 생각해 보면 문자 들어있는 식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이러면 식 자체가 복잡해지게 되겠지.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다면 숫자로 된 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문자 들어있는 어떤 놈이 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축 대칭 이동했어. 그랬더니 3,5가 됐어. 그러면 거꾸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먼저 어떻게 가고 이 놈을 y축 대칭 이동해서 가고 그 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거꾸로 하는 거지. 그렇게 가면 되니까 이거 y축 대칭에서 넘어왔으면 다시 y축 대칭에서 원래 자리로 가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해서 넘어온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미지수로 돼 있어서 얘를 움직이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그 생각은 잊지 않고 가길 바람. 자, 이제 섞여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냥 2번 가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여긴 지금 대칭이동만 들어있으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막 섞어서 줘볼 테니 우리 아까 배운 걸 그냥 종합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대칭이동도 기본 대칭이동까지만. 아까 했던 그 응용 버전의 대칭이동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 거니까요. 581번을 그냥 30초 안에 다 풀어버리야 돼. 마이너스 5,4를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더니 2,7이 되었다. 자, 그럼 이거 풀 때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일단 어디로 가죠?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5, 마이너스 4. 그럼 이거를 x축 방향 a, y축 방향 b로 한다고 해서 니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맞아? 아, 이거 시킨 대로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랑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1로 갔으니까 x축 방향 얼마나 갔어?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11. 이렇게 쓰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놓고 이게 2야 이게 7이야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는 좀 뭐라고 하지, 플렉시블하게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뭐 아까 써준 필기 내용대로 그러니까 얘가 이고 얘가 해서 무슨 방정식 풀듯이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융통성 이렇게 살려. 아, 융통성? 전문용어로 유도리. 알겠어. 아,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융통성? 플렉시빌리티? 그 유연성. 유연성?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거 좀 고급 단어인가 보다. 뭐라고 해야 돼? 쓰니까. 이 제가 뭐냐? 융통성.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난 모릅니다. 자, 어쨌든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 다 되나? 아, 돼요? 네. 아, 그치. 플렉서블이란 자체가 있겠죠, 아무래도. 신체적인 유연성이면 그게 진짜 유연성이고 정신적인 유연성이면 융통성이라고 하겠지. 자,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가볼게요. 터프 하나 가볼게. 터프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 587번으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너네 과제는 유형 9번까지만.
자, 587번. 점이 두 개가 있다. 이제 얘가 뭘 하라고 하는지 자꾸 문제 상황을 자꾸 파악하는 연습해. B는 1,K가 있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얘를 Y축 대칭 이동했대. 그게 P가 되는데, 그리고 점 B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은 Q가 되는데, 근데 직선 BP와 그 다음에 그 PQ가 수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기 싫어서 그냥 한다고 치자. 그럼 이거 Y축 대칭 이동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3,1 이렇게 하겠죠? 누구 이건 누구야 이거? 발음이 혼나온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면 1.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BP의 기울기하고 PQ의 기울기가 수직 관계야. 네. BP 기울기 쓰면 2분의 여기서부터 이거 뺄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죠. 수직 관계니까 PQ 기울기를 쓰시면 2분의 네. 이거 빼기 이거니까 4 마이너스 K겠죠. 네. 요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4를 곱해버리고 정리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5K에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네? 네. 아,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러면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K값이 모든 실수 K값에 곱? 곱? 네. 그러면 두 분의 곱? 네. 8?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혹시 뭐 그림으로는 표시 안 되냐? 그림이요? 안 될 것 같은데 K를 몰라서. 그래서 대강의 상황을 보자면 A가 마이너스 3,1이니까 여기쯤 되는 것이야. B는 1,K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면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 BP랑 PQ가 수직이 된다 이 말이야?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식이나 똑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수직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사실은 여기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5 아니야? 네. 그죠? 아 근데 그거 갖고 뭐 K 값을 정하는 거는 별로 너무 크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배운 내용 중에 일부를 문제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과제하는 건 하시고 아까 필기됐던 내용 꼭 한번 읽어보고 적어보고 오세요. 네. 근데 나 집에 이거 아니, 책